안녕하세요. 매일국어입니다. 아이들의 독해력 많이 걱정되시죠? 아이들의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독해력 지도에 힘을 쓰시고 계시는데요. 그 형태가 주로 학습지 또는 문제집의 형태로 아이들이 많이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종이로 되어 있는 문제집 참고서 또는 학습지와는 다르게 매일국어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총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의 질문 첫 번째. 우리 아이는 이미 학습지나 독해 문제집을 하고 있어요. 매일국어를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학습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매일국어로만 읽을 수 있는 정보, 바로 그림 내용까지 읽을 수 있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의 교과서에 아이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글의 내용보다는 그림이나 어떤 학습 활동 자료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단원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이나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이미지가 제공될 경우에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내용을 인지해버리기 때문에 사고력 향상에는 조금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안타깝게 틀렸던 한 문제에 대한 선지 근거가 교과서 한쪽 저편에 있는 작은 이미지에 또 그 하단에 아주 조그맣게 쓰였던 설명이었던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습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등학교 때 이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매일국어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것까지도 지문의 형태로 표현을 해서 아이들이 글을 통해서 사고력을 향상하고 글을 통해서 머릿속에 나만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자, 3학년 교과서 사회도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말풍선의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맞춰서 읽는 훈련을 할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것도 지문의 형태로 서사의 흐름과 맥락을 맞춰서 단락을 구성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체계적인 학습 읽기가 가능하군요. 자, 3, 4학년 저학년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또 6학년 교과서에도 이처럼 다양한 이미지의 형태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범위를 설명한 5학년 사회교과서인데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도 다시 재등장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학습 단원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회교과서에는 보시는 것처럼 말풍선 또는 짧은 설명 또는 여러 가지의 그림들을 다양한 방향에 배치를 해놓음으로써 체계적인 글읽기를 좀 방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문단으로 구성을 해보면 영역의 의미인 영역이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고 있고 또 이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정의하고요. 그 아래 영토, 그리고 영해, 그리고 영공의 범위를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어머님들은 또 질문하시죠? 아, 우리 아이가 읽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금세 잊어버려요. 읽기는 읽었는데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 기억이 오래가지 못하는 고충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자, 학습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매일국어만의 특징. 바로 교과 어휘 학습과 끊어 읽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 교과서 독해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교과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다양한 교과 어휘들, 학습 어휘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체계적으로 먼저 선행한 후에 그 다음에 교과서 읽기 트레이닝을 한 번이 아닌 두 번도 아닌
무려 3번에 걸친 회독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꼼꼼한 단어 학습과 읽기를 거친 후에 제대로 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에 알맞게 순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단계 어휘 트레이닝에서는 먼저 본인이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에 대한 단어 카드만 제시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선별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습지나 참고서 또는 문제집은 어떤가요? 이런 어휘 트레이닝에 대한 선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아이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한 단어를 고를 때에도 뜻고르기와 단어 체크를 할 때에도 온라인 매일국어만의 아주 특별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부한 교과서 어휘가 같은 5개의 선지를 다르게 배열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항쟁이라는 단어, 또 수렴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주도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재기 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단어에 대한 선지가 모두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죠. 단, 아이들이 선지의 순서를 외워서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5개의 선지를 교묘하게 위치를 바꿔놓은 방법으로 온라인만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단기 기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기 기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의 내용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워킹 메모리 강화 훈련 방식으로 나머지 단어에 대한 모든 체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꼼꼼하게 학습을 했다면 이제 교과서를 읽을 준비가 되었을 텐데요. 자, 학습지나 문제집으로는 문제를 푸는 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본문 지문을 자세히 읽을 기회가 사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어를 꼼꼼히 공부했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전체를 읽어보고 또 천천히 읽어보고 또 그 뜻이나 순서나 정보를 헤아려보고 그것을 다시 요약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돕기 위해서 매일국어에서는 첫 번째 읽기 방식은 의미 단위 끊어 읽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태블릿을 클릭할 때마다 의미가 이어지는 곳까지 덩어리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서요. 자연스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읽기로는 OX 퀴즈를 통해서 또 전체 읽기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는 어릴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기는 했는데 우리 아이는 내용을 조리 있게 말하지는 못해요. 늘 그게 고민이에요. 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세 번째 특징. 학습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내용 요약하기까지 매일국어는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는 아이가 스카이가입니다. 지금 정보는 몇 년 전에 EBS 다큐멘터리 시험 중에 나왔던 한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의 인터뷰 중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이 학생이 공부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했는데요. 키워드나 요약된 것으로만 공부를 하면 저는 그렇게 불안해서 시험을 못 보거든요. 그 키워드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또 그 과정에 어떤 농담이 있었는지 그런 부수적인 것들까지 모두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학생이 공부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체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는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고 개념을 정리해야지만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고 또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공부의 본질을 말해준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먼저 녹음을 하고 수업이 끝났을 때 시험 기간에 다시 들으면서 필기를 정리하고 또 이것을 원자재로 해서 다시 교과서를 요약하고 또 그 요약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압축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개념이 정리되기 때문에
이게 시험 전에 최종 필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문제집이나 학습지 아이들 정말 많이 하는데요. 어떤가요? 학습지 또는 문제집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문의 내용을 맥락에 맞게 전체를 읽어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해버립니다. 이미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서 요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장치로서 요약되어져 있는 참고지 또는 학습지의 내용을, 요약된 내용을 그냥 컨닝하고 살펴보고 문제에 그냥 적용해버리게 되죠. 심지어 이런 학습지나 문제집의 경우는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한 정보나 요약 내용이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아이들을 교과서에서 멀게 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매일국어의 요점 정리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매일국어는 원문을 정독하면서 스스로 그 원문에 대한 내용을 간추리고 요약해 볼 수 있는 훈련을 매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국어의 초등 콘텐츠 과정이 한 학기에 72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 각 회차마다 2과목의 지문을 읽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한 학기에 대한 콘텐츠 교과서 원문 지문을 무려 144개나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데요. 이게 한 학기가 아니라 2학기 그리고 2년, 3년, 4년이 거듭되면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매일국어의 요점 정리 훈련은 내목 하나에 들어가는 내용을 암기하거나 외워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지문을 다시 정독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요, 왼쪽에 있는 원문 지문에서 찾아서 클릭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정독을 도와주는 장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잘못 누르게 되면 고양이가 까꿍 나오면서 지금 네가 잘못 문장을 선택했어 라고 경고를 주기 때문에 어떠한 네모칸 빈칸을 그냥 건너뛰거나 채우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서요. 결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어진 지문을 천천히 빠짐없이 정독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고려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머님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듣고 아이가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성적은 늘 제자리에만 맴돌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이가 절대적인 양으로 문제집을 많이 풀고 학습지도 많이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적이랑 직결되지 않으면 또 아이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자, 학습지로는 할 수 없는 매일국어에서만 가능한 공부의 왕도, 바로 회독 공부법입니다. 아이들의 공부법에 대한 관심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늘 어머님들의 첫 번째 관심사이신 것 같아요. 지금도 서점에 나가보면 많은 책들이 아이들의 공부법 그리고 회독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책에 소개되는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지그시 앉아서 계속 반복해서 내용을 읽어보고 교과서를 탐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공통적인 비법 아닌 비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매일국어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함에 있어서 회독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살며시 녹여 놓았습니다. 매일국어 초등의 회적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제일 처음에 읽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의미 단위 끊어 읽기로 덩어리 읽기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같은 지문을 제시하면서 내용에 있는 사실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의 내용을 빠르게 속독하는 과정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번 읽은 지문을 다시 한번 제시할 때 이번에는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읽을 수 있는 정독 과정을 추가하였고요. 자, 이렇게 3번의 회독 끝에 문제를 풀게 될 때 또 원문의 지문을 다시 보게 되죠. 총 4회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국어의 초등 교과서 컨텐츠는 아이들의 복습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들이 잘 되어 있는데요. 복습하기를 다시 눌러서 이 전체 과정을 다시 반복하거나
또는 워크북 등을 통해서 지문을 반복할 경우에 최소 5회독 이상의 교과서 지문 읽기가 가능하다는 점. 학습지나 문제집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과정이겠죠? 중고등 해석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이나 중등 과정 모두 다 기본적인 공부법의 왕도, 회독 과정을 모두 다 녹여놓았기 때문에요. 중고등 비문학 지문에서도 제일 처음에 읽을 때는 전체를 통독하는 과정. 물론 초등과는 다르게 중고등 비문학 지문에서는 시간에 대한 체크가 들어가는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전체를 통독하고 또 다시 이 지문에 대한 중심 문장을 단락별로 찾으면서 읽고, 세 번째로 다시 각 문단의 중심이 되는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머릿속에 더 잘 구조화하기 위해서 워킹 메모리 강화 훈련, 어휘 사고력 확장하기 과정이 추가되었고요. 자, 이렇게 4번의 회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그제야 비로소 문제 지문 읽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자, 아이들이 이러한 지문 읽기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면 근본적인 맥락의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매일 국어를 통해서 회독에 대한 훈련 방법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틀린 문제 오답 노트 열심히 시키고 했는데 왜 또 틀리는 걸까요? 네, 정말 안타깝죠. 맞습니다. 학습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매일 국어만 할 수 있는 비법. 마지막은요, 스마트한 학습입니다. 자, 온라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10가지 정도로 짧게 압축해서 빨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체계적인 교과 학습 도구 어휘를 익힐 수 있다는 점, 3가지 특징 말씀드렸고요.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구현이 가능한 방식이지 오프라인으로는 사실 어머님께서 또는 선생님께서 옆에서 계속 붙어 앉아서 발문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어휘학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실 수가 없죠. 하지만 매일국어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의 강점을 살려서 아이들이 학습한 데이터를 보존하고 그것을 숫자화, 수치화해서 결과를 또 제시해 드릴 수 있다는 장점. 두 번째는 교과서의 내용을 정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요약 읽기 과정을 포함할 수 있었다는 점. 또 세 번째로 읽기의 유창성을 키워주는 끊어 읽기가 실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네 번째로 스마일 표정을 바꿔주는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또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복습을 통해서 어휘나 읽기 부분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 채점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흔히 시키시는 학습지나 문제집 또는 참고서 등의 채점 과정을 간소화하실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도 지켜주면서 틀린 문제를 엄마가 막 너 이거 또 틀렸어? 이렇게 핀잔을 주시면 아이가 굉장히 낙심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동 채점 기능으로 엄마의 관리 부담도 감소하고 아이의 자존감도 지켜주는 온라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째로는 수능 5개 비문학 영역의 배경 지식, 스키마를 다양하게 축적하고 중첩할 수 있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의 풍성한 지문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들이 매일매일 3개씩 지문을 읽어도요, 몇 년을 읽어도 끊이지 않을 정도의 다양한 지문들을 수록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문을 읽고 훈련한 방식 그리고 결과들을 독해 속도부터 문제 해결을 했을 때 각 문제의 정답 비율, 또 각 단락의 중심 문장이나 핵심어를 찾을 때 소비했던 클릭의 수까지도 데이터화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 8번째로는요, 하루에 20-30분 정도의 꾸준한 학습 분량을 적절히 배치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요.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점 때문에 매일 국어는 20분 스타트 공부로 시작을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학습은 꾸준히 이루어져야만 할 텐데요. 매일 국어는 시간 자체가 길지 않다 보니 다른 공부를 하기 전 또는 마무리 공부를 할 때에도 효과적인 학습 콘텐츠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선지 분석을 제공하는 꼼꼼한 해설 또한 매일국어의 스마트한 온라인 학습 방식인데요. 문제집이나 학습지에서는 흔히 맞는 문제 선지에 대한 그 정답 근거는 많이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틀린 선지에 대한 해설을 모두 다 꼼꼼하게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지면의 제한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지에 대한 근거를 다 제공할 만큼 인력적인 부분도 충족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매일국어에서는 모든 선지, 즉 정답이 아닌 선지에 대한, 오답에 대한 모든 선지의 근거를 지문을 통해서 꼼꼼하게 해설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풀이에서 지문 확인을 누르면 이 근거가 본문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바로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게 해서 자신감,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공부 방법을 찾게 된 아이들의 진짜 쏟아지는 후기들이 저희는 많이 수집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일단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그만한다고 하지 않고 아이가 먼저 하게 된다라는 후기들, 꾸준히 잘하고 있다는 후기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또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중심 문장이나 핵심어 요약하기는 순식간에 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학부모님도 계시죠. 또한 책을 너무 싫어하고 심지어는 자막이 있는 영화는 자막 때문에라도 영화를 안 보던 아이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점, 또 어휘, 주제 요약, 또 기억력, 또 지문 읽고 요약하기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후기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어휘에 대한 적응력, 또 교과서에 대한 흥미 증가, 또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자기주도적인 스스로 학습이 늘어났다는 점, 또 아이들이 다양한 교과 어휘를 학습함에 있어서 새로 배운 단어는 써먹어보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러한 대화의 폭이 또 넓어지고 또 수행평가나 또 학교 공부에도 자신감을 찾게 되었다라는 다양한 후기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가장 손쉽게 공부를 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학습지이고 문제집입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 콘텐츠이고 또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가 뭘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이들이 꼼꼼히 내용을 스스로 읽어보고 또 이것을 본인 스스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기억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성취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매일 국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